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가 다르기에 차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30가지. 20일 광장에 모이지 못하면 피를 뿌리는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윤석열 후보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독재에 가까운 집권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잘 들이면 된다는 그의 말은 선거운동본부를 보면 압니다. 파리 때만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그 파리 때는 고스란히 따라갈 것이고 파리 때는 온갖 술수를 동원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기에 민주주의는 그들에겐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은 유혈투쟁이라도 불사할 각오로 민주주의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게 될 것입니다. 22. 선진국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가 어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3. 친일 정책으로 다시 일본의 경제 속국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상하리만치 친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24.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입니다. 친일 정책을 하다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이 없으니 일본을 따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료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25. 대한민국을 조선시대로 되돌릴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을 정적으로 여겨 숙청하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숙청하겠다고 공공연히 외치고 다닙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선거에서 지면 망명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언론들은 미리 폐업 신고서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어쩌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숙청이 난무하는 살벌한 도살장이 되었습니까? 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26. 법관을 사찰했듯이 정적들을 사찰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약과일 것입니다. 이미 법관들을 사찰해서 약점을 잡아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있는 윤석열 사단의 힘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대통령 중임제를 외칠 것이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정적들을 사찰하고 숙청할 것입니다. 27. 일반인들도 감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의를 보면 총알을 맞을지언정 항거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이 그러했고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윤석열의 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28. 무당과 도사가 청와대를 점령할 것입니다.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충격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뭐가 겁나고 무서워서 점쟁이를 믿고 따르는 것일까?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는 나약해서입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의지가 빈약한 사람이었다니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29. 검열과 제한으로 문화의 침체기가 올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면 상영금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노래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 시절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통금 시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30.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기차 족발 사건을 보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질문이 아닌 취조를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검사질만 해서 그런 것이 몸에 배었겠지요. 그러니 국민을 상대할 때도 같을 것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대할 것입니다. 절대로 검찰 왕국이 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